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너무도 힘든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자신과 벗어나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힘든 감정들에 지치고 힘드신 순간은 언제셨을까요? 나 자신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도대체 상대는 왜 저럴까 싶은 순간들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나와 타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바라보면 내 인생이 편해질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찾고 모든 것이 쉬워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는 생소하고 낯설기도 한 내용이었는데요. 마음 챙김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은 모든 것을 나와 동일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실 쯤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참 슬프게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의 부모, 형제, 가장 친한 친구,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이렇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곧잘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를 느끼는 부분과 상대를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을 느낄 때 나를 느끼는 부분과 굉장히 가까운 부위에서 뇌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게 되고 너무도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그 자체만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뭔가를 강요하고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기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지만 하지만 진정한 나는 어떠한 정체성이 아니라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나를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대상이 진정한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찰자의 자세로 나를 바라본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마음 챙김과 명상의 세계에 계신 분이겠죠. 그런데 순간 뭔 소리야 싶으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생각과 감정은 그저 나를 스쳐가는 것 뿐입니다. 날씨 같은 거예요.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안개 낀 날도 있어요. 날씨를 항상 비 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모두 지나가는 존재들이고 나의 자체가 아닌 거예요. 마치 나는 하늘인데 그 하늘에 어떤 것이 지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빈 공간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형상화된 것뿐이에요. 즉, 내가 우울한 것이 아니고 내게 우울한 감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내가 게으른 상태일 때도 있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상태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분노의 감정이 떠오른 것입니다. 분노는 내가 아닙니다. 그저 떠오른 감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생각과 감정이 곧 나라고 착각할 때,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단정 지을 때 우리는 그것들과 동일화되어 있습니다. 동일화되어 내가 그 분노 자체가 되어 화를 내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나로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감정이 올라왔구나, 욱하는 감정이 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그 감정과 생각을 놓아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진정한 나는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도화지에는 기쁨을 그릴 수도 슬픔을 그릴 수도, 완벽한 나, 부족한 나, 성취하는 나, 좌절하는 나, 모든 것이 담길 수 있습니다. 도화지 위의 그림은 언제든 바뀝니다. 마치 영화관에 있는 하얀 스크린 같은 것입니다. 나의 본질은 그저 하얀 스크린이고 그 위에 멜로, 코미디, 액션, 호러, 모든 장르의 스토리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면 위에 띄어진 영화가 나 자체라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는 나,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상황인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는 상황이구나 하고 그 상황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힘들다면 내가 지금 혼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혼나는 연기를 하는 배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여 보세요. 어떻게 해야 혼나는 연기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떤 대응이 잘 혼나는 직원의 태도일까? 라고 마치 내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상황을 지켜봐 보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요. 우리는 각 상황에 맞는 정체성을 나에게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직장 상사를 대할 때,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우리의 말투와 행동은 달라집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내가 부여한 나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내가 당하는 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어떻게 이 상황을 연기해야 하는지 바라보세요. 상황과 생각, 감정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끔씩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붙들고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고 다음 장면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는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가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입니다. 나는 그저 있다 입니다. 뭔가를 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존재함으로써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현재 내 생각,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 즉 나를 알아차리는 차원을 열게 되면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내적 고요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알아차림은 현재 순간에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나의 모습을 강화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 자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세요. 나는 어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의 한 방법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돋보이려 하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형태의 정체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고 그저 존재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자, 기억자,
배경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배경자아가 본질인 것이다.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경험자라는 것에 나를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비슷한 책을 5권 정도 읽고 감정일기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실천하다 보니 무슨 말인지 서서히 알겠더라고요. 아직 여전히 제 생각과 감정에 동일시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제 삶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의식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제 의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싶으면 업무 용어들에 익숙해야 하고, 부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싶으면 경제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나의 본질을 이해하는 용어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로 나 자신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우리들의 마음챙김 의식 수준이 점차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나의 본질은 뭔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있는 상태이다. 그저 관찰하고 바라보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